자, 스마트폰 응용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많은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화면 디자인이라든가 그 화면 디자인에 구성되어 있는 UI 단, 그리고 그 UI를 동작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구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간단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볼 예정이고요. 어,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자바 언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하나씩 하나씩 조금 알아보면서 내용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로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실행 결과를 볼 텐데요.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은요, 아주 간단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해 보도록 하지만, 어, 이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도 대부분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하시는 내용들을 잘만 이역을 해 두신다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하시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작성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 대한 명칭들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작성 방법,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구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5개의 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저장할 그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앱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화면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UI 디자인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면 디자인을 처리해 주기 위한 XML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XML 문서가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 디자인했던 UI 단 안에다가 기능화 처리해 주는 코드가 필요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바 파일인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파일이에요. 화면 디자인 편집해주는 activity main.xml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그 화면 디자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UI 기능들, 인터페이스들을 만든 것들을 기능화 처리해주기 위한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일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 에뮬레이터죠. 말하자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어지고, 이때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완료가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면을 아까 편집했던 XML 파일이나 아니면은 자바 파일로 가서 그 해당되어지는 화면 디자인을 다시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기능화 처리되어 있는 자바 파일을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완료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되는 화면은 왼쪽 화면과 같습니다. 버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버튼에서 처리되어지는 텍스트가 화면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안드로이드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실 거니까요. Create New Project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여러분들 다 하셨던 내용이니까 먼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보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Select a Project Template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폰 앤 타블렛이 있습니다. 그 탭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빈 프로젝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든 화면 디자인과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작성을 할 때요. 이때 여러분들이 예상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안드로이드 SDK 개발 환경 안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SDK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자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클래스, 그리고 에뮬레이터 등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것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SDK 안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거기 경로를 보이실 텐데요. 그 경로가 패스가 안 걸려져 있으면은 이 패스를 못 찾아서 이 에뮬레이터를 이제 실행시킬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제어판의 시스템의 환경 변수에 가서 패스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AVD를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 ADB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SDK 안에서 AD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PC하고 스마트폰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것에서 패스가 안 맞아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제어판에서 여러분들이 환경 변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잡아주실 때 SDK는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DK가 설치되어지는 경로를 꼭 좀 기억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아마 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경로명하고 거의 같으실 테니까요. 그 화면의 경로명을 기억을 하셔서 윈도우 탐색기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ADB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DB에 패스가 안 잡혀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코드를 작성하시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띄울 때 문제가 생기는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 내용을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로를 패스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와 같이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 불구하고, 즉 제어판 안에서 환경 변수를 잡아줘서 패스까지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맨드 창을 하나 열어서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박스처럼 set pass라고 하는 것을 처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패스가 걸리고 난 다음에 그냥 C 프롬프트가 이게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ADB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 버전이 나오면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인스톨 됐다라고 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PC하고 스마트폰 간의
통신할 수 있는 그 명령어 도구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한테 APK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출력에 대한 많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ADB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즉 디버깅에 대한 이 내용이 없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에서 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명을 입력을 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왼쪽 편이에요. 프로젝트 트리에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이지 앱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지의 프로젝트가 추가되어 있고요. 가운데 그 뷰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바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은 현재 제가 먼저 activity main.xml 문서의 탭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탭상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activity main.xml 탭하고요. 그 다음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탭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이 두 개가 자동으로 열려져 있으며 그 중에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요. 프로젝트에서 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시고요. 레이아웃에 보시게 되면 activity main.xm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처럼 화면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코드가 나오지 않고요. 맨 오른쪽 부분에 약간 디자인적인 에디트 창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맨 오른쪽 위에요. 디자인 탭이 있어 거기에 클릭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 탭을 코드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코드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처럼 나타나게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장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XML 문장이 돼요. 그래서 XML의 시작은요. 꺽쇠 해놓고 나서 물음표 XML 버전 1.0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할 텐데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에 보시게 되면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디폴트에는 여기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다른 내용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안에서 그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셨던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코드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하셨던 내용들을 전부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맨 위에 부분을 기존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우시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XML 버전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그 아래 부분부터 좀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XML 버전 1.0 그리고 인코딩 타입이 UTF-8 여기는 그냥 두시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코드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지우세요. 전부 코드를 전부 다 지우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XML 안드로이드 http 스키마스 android.com 이렇게 해서 전부 입력을 해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입력할 때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도움말이 풍선 도움말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때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앱 개발하는 그 개발창 화면에 화면 전체 영역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XML NS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XML 문서의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XML 문서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저하고 HTML 문서를 배우셨잖아요. 이 HTML 문서의 마크업 언어입니다. XML 문서도. 대신에 이 XML 문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예요. 따라서 extension 어, X가 거기 익스텐션의 X고요. 그 다음에 ML이라고 하는 것이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네임스페이스가 뭐냐면 이 XML 문서에서 사용되어지는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는 HTML 문서에서 쓰는 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태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 기능들을 지원해주는 네임스페이스, 즉 태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밑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width,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height, 그리고 그 width와 height의 속성을 매치시키는데 뭘로? 페어런트로 매치시키는데 뭘로? 페어런트로 이렇게 width와 height를 설정을 하시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경로가 http schemas android.com의 tools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width하고 height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매치를 시키는데 뭘로 매치를 시키냐면 페어런트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부모의 크기만큼 크기를 그대로 설정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어디냐면 맨 위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부모죠. 근데 그거의 또 부모가 뭐냐면 액티비티의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전체 화면의 크기와 동일하게 내가 위스와 하이트를 설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위스와 하이트는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들 앞에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 대한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었어요. 위스하고 하이트가 부분이 사이즈가 픽셀 단위로 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80에 1030인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로 되어 있는 그 전체 화면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하고 하이트의 속성 중에 매치 페어런트 말고요. 랩 컨텐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이 컨텐트는 그러니까 랩이에요. 랩으로 씌워주는 거죠. 랩으로 쓰여져 있는 컨텐츠의 객체의 크기를 그 객체의 컨텐츠의 크기만큼 설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레이아웃의 위스와 하이트는 앱을 개발했을 때 버추얼 디바이스에 나오는 화면의 전체 사이즈를 풀로 꽉 채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우리가 이것을 레이아웃을요 우리가 위젯이라고 얘기하고 그 위젯에 있는 틀을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위젯이요. 위젯은 버튼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시키는 에어리어나 아니면은 그 밖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나 뭐 메뉴바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위젯을 보통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 안에는 모든 내용들의 즉 웹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되어지는 컨텐츠가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하나로 담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고 그 레이아웃을 우리는 컨테이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잡아줬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이제 만드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시작한 부분과 끝나는 부분 사이에 우리가 버튼을 집어넣을 겁니다. 일단 우선 버튼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 버튼이 닿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버튼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속성들을 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버튼 바로 밑에요. 안드로이드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 개의 내용들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목록들이 뜨게 되죠. 그 중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하이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뜰 텐데, 거기에 하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텐츠의 내용들이 풀 사이즈로 들어가게끔 만들 것이고요. 위스는 그러니까 아까 액티비티 메인에 해당되어지는 화면 전체에서 넘겨오는 그 화면 사이즈를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트는 높이죠, 높이. 그 높이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그 풀 사이즈로 잡아 주실 것이고,
with 값은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속성을 받았던 레이아웃의 화면의 전체 사이즈를 그대로 매치 페어런트로 해서 속성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안드로이드라고 해놓고 나서 i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id 부분은요. 버튼의 id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의 이름을 버튼 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이 버튼 1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려면 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뷰라고 하는 곳에서 id를 가질 수가 있고 그 id의 표시는 이렇게 표시해요. 안드로이드의 id라고 하는 속성은 앞에 골뱅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 at라고 하는 것은 리소스에서 참고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리소스를 참조해라. 그때 이름이 뭐냐면 버튼 1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텍스트는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름이에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텍스트 속성은 버튼에 쓰일 글자를 의미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문자열을 되도록 스트링 XML에다가 이제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오류같이 이렇게 빨간 표시가 이제 처음에 뜰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추가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다른 책에서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텍스트하고 그 안에다가 버튼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지금과 같이 골뱅이 속성을 하는데 어디에서 스트링이라는 곳에서 그 내용에 btn1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받는 것이 가장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안드로이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서는 버튼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골뱅이 스트링에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strbt1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열인데요. 그 문자열에 해당되어지는 이름으로 strbt1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앞에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string은 string.xml 문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tring.xml이라고 하는 문서 안에다가 strbt1이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그대로 한번 또 따라 해볼 겁니다. 이때 한 가지 지금 str 그 내용이요. str 그 bt1이라고 하는 애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정되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trings XML 문서가 있는데 XML 문서가 없잖아요. 그 XML 문서를 뒤에서 만드실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버튼의 XML 속성 값을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앱을 실행하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뷰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텍스트 뷰, 지금처럼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뷰 클래스는 위젯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위젯. 그래서 그 위젯을 다른 위젯에 담을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맨 위에 상단에 레이아웃이라고 설정하고 간 거죠. 이 레이아웃 안에다가 뷰 클래스에 있는 위젯, 즉 버튼이라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안에서 지금 버튼 만든 거에 그 문자열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string.xml 문서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하냐면, 자, 여러분들 왼쪽 트리에서요. 지금 현재 왼쪽 트리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프로젝트 트리에서 앱에서 레스에서요. 예, 레스에서 values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그 values 바로 밑에 보게 되면 string.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예,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나올 거예요.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 리소스 안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string name, 앱 name이 base 앱
요렇게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없으신 분들은 요거 다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tring name strbt1이 뭐냐면 버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죠. 따라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골뱅이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어딘가에서 속성으로 그 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디에 해당되어지는 strbt1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버튼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이다 이 소리라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activity main.xml 문서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지금 이 string xml 문서 안에서 strbt1이라고 하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오류를 이제 해결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지금 왼쪽 트리에서 레스에서요, 앱에서 레스에서 values에 가서 보시게 되면 strings xml 문서가 있으니까 그 xml 문서를 클릭해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저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화면 디자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1주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XML 문서, 즉 화면을 디자인하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을 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위젯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위젯들을 제어하고 기능으로 처리하기 위한 문서가 바로 자바 파일이죠. 그래서 XML 문서하고 자바 파일을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activity main.xml 문서하고요.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뒤편으로 가서 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버튼 다음에 나오는 액션 처리, 이벤트 처리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바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탭이 3개가 열려 있을 거예요. 하나는 activity main.xml, 지금 버튼에 속성이 들어가 있는 string.xml, 그 다음에 그 UI의 기능을 처리해주는 main activity.java 파일, 이렇게 탭이 3개가 열려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main activity.java 파일을 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패키지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public class, main activity, extension, 그리고 나서 뭐 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리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까 우리가 버튼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버튼을 일단 정의를 내리시고 그 버튼에 해당되어지는 액션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작업해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 중에 새로운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있고 그 버튼 객체의 변수, 그러니까 객체 변수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버튼 1이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activity main.xml 문서에 버튼 하나 만드셨어요. 그 버튼에 접근하기 위한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 보시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들 수업을 하실 때 보시게 되면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뭐하고 뭐를 갖고 있다? 필드하고 메소드, 즉 필드라고 하는 것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이 클래스를 동작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 C 언어에서 얘기하는 함수가 바로 메소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얘기 안 하고 메소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가 클래스 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버라이드라고 해놓고 나서 그 밑에 protected void on create라고 하는 애가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형식이
자바에서 지원되어지는 클래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버튼이라고 하는 타입의 버튼1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 즉 객체 변수 하나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 객체 변수가 그러면 앞에 데이터 타입이 버튼이라는 얘기인데, 그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젯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되어지는 하나의 뭐예요? 뷰 클래스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위젯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버튼 타입을 이렇게 쓰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빨간 표시가 뜰 겁니다. 빨간 표시가 뜨면 우리 예전에 자바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JSP 단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 버튼 타입을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C 언어에서 얘기하는 include처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빨간 표시가 뜰 텐데, 거기다 마우스 커서를 하시고요, Alt 키와 Enter 키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임포트가 바로 위에 걸릴 겁니다. 따라서 위에 보시게 되면 임포트에 바로 위에요. 위에 보시게 되면 임포트 안드로이드 위젯 버튼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자동적으로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빨간 줄 날라가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 타입을 하나를 선언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on create 메소드 바로 밑에 슈퍼.create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밑에 set content view 요것도 내비두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하고 설명을 다시 나눌게요. 그 다음 밑에 줄이 이제 추가된 거죠. 자, 위에서 버튼 1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 객체 변수를 하나 선언을 시켰어요. 얘가 무슨 얘기냐면 버튼 1은 버튼 타입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버튼 타입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버튼 타입으로 데이터 캐스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XML 문서에 만들었던 버튼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find view 찾아라. 뷰 객체니까 어디서 by ID 이름으로 찾아라. 그럼 그 아이디가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제 뷰를 나타내는 객체거든요. R이라고 대문자 치고 점을 찍게 되면 여러분들 옆에 풍선 도움말 뜰 텐데, 그때 아이디가 뭐가 버튼 1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버튼 1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activity main.xml 문서에서 만든 버튼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바 쪽에서 그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한 메소드 선언을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 거라는 거죠. 됐죠? 자, 이때 버튼 1의 변수에 대입할 때는 각 클래스의 이름을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 캐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버튼이 지정됐어요. 그럼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동작이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버튼 1을 set 설정을 하는데 on 클릭을 했을 때 listener 야 들어라, 이제 그 동작이 처리가 되라. 어떻게? 이 안에 있는 형태로, 즉 그 안에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동작 처리하는 이벤트 메소드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view.on click listener 해서 자동적으로 오버라이드 해놓고 나서 요 밑에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public, 접근 제어자죠. void란 얘기는 return 타입이 없다라는 얘기고, on click 메소드 나오고, 이때 파라메타가 view 타입이죠. 그리고 view 한 다음에 이때 사용하는 토스트, 이게 이제 여러분들 UI예요. UI. 그러니까 위젯에서 제공되어지는 UI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아까 앞에서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때 여러 개의 뷰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알겠 텐데, 토스트 타입으로 make, 테스트, 텍스트를 한다, 만든다. 근데 그때 얻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에 대한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get application context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버튼을 눌렀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라. 그리고 그때 그 메시지가 뜨는 요 시간이 length가 short, 이건 길입니다. 길이
그 길이가 짧게 나타나게 해줘. 그래서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잠깐 나타내주는 메소드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토스트 랭스 숏이에요. 되셨나요? 이때 파라메타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이 컨텍스트고요. 그리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파라메타는 메시지 내용과 출력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버튼을 눌렀어요가 메시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스트 랭스 숏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때 그 내용이 show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겠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토스트, make text라고 하는 메소드, 이걸 쓴 것은 자바 코드 작성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이 처리되도록, 작동하도록 코딩 작업을 하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나오는 탭 3개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액티비티 main.xml 문서는 화면의 디자인, 편집하는 내용들을 해주는 XML 문서고요. 이게 바로 화면에 뜨는 거예요. 즉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뜨는 화면 내용이고,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가 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처리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자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strings.xml 문서는 아까 얘기했던 activity main.xml 문서 안에다가 어떠한 속성 값을 줄 때 문자열 같은 걸 처리할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 화면상에서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activity main.xml 문서에서요, 작업을 할 때 혹시 이와 같이 화면이 잡혀져 있었으면 지금 얘가요, separate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스플릿으로 되어 있어서 코드 뷰하고 디자인 뷰하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디자인 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화면, 이게 그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화면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옆에 코드라고 하는 뷰가 있습니다. 이 코드 뷰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하셨던 것처럼 코드가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스플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코드도 보이고 디자인 뷰도 보이고 다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드 뷰를 눌러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디자인 뷰에서 지금 화면 디자인 했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작업 환경이 이제 코드 뷰로 나타나시는 거고, 아까 디자인 뷰를 눌러 주시게 되면 디자인이 나오시는 거고, 스플릿을 눌러 주게 되면 반반씩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꼭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스플릿을 눌러주게 되면 코드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뷰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분할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건데,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코드하는 작업 환경이 너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코드할 때 이제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코드 뷰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뷰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오류가 뜨게 되면 스플릿으로 나눠서 양쪽에 코드 뷰하고 디자인 뷰를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XML 문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XML 문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화면 디자인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XML 문서고, 그 XML 문서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위젯들을 기능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자바 파일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하기 전에 지금 했던 모든 XML 문서, 그 다음에 자바 파일,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장을 좀 할게요. 그러려면 파일 메뉴에 가서 세이브 오를 누른 다음에 현재까지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것은요, 메뉴상에 보시게 되면 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런 밑에 런 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이제 실행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요, 좀 시간이 걸려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는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뭐 조금 안드로이드 이게 버추얼 이 디바이스가 조금 늦게 뜹니다. 늦게 뜨고 나면 실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의 화면처럼 버튼을 눌렀어요 라고 하는 요 메시지가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버추얼 디바이스가 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좀 할 때 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 환경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실행을 하는데 이게 왜 실행이 안 되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리고 있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띄워지게 됩니다. 자, 해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문서들을 일단 이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요. XML 문서, 화면 디자인을 하기 위한 XML 문서가 있었죠. 예, activity main.xml 문서 처리하고 그 문서 안에 아이디나 아니면 어떤 속성들, 그 속성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strings.xml 문서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XML 문서 안에서 만들었던 화면단 안에 뷰죠. 그러니까 위젯을 만들었고 그 위젯의 동작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가 되어지는 부분은 자바 파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즉 자바 파일은 main activity.java 파일에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해서 지금 이와 같이 에뮬레이터에다가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main activity.java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하실 때 R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이 R 클래스는 레이아웃 파일이요. 즉 activity main.xml 파일하고요. 그 다음 strings.xml 파일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나 아니면 버튼 등의 id나 이미지 파일의 id 등을 모두 R 클래스에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R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경로명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 자료에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 경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R 클래스는 프로젝트명 아래에 r.jar이라고 하는 자바 실행 파일로 저장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컴파일된 파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 파일에 등록된 위젯은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계층형 그 구조로 저장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main activity.java에 버튼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r.id.button1으로 이제 사용했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R 클래스가 있고 그 R 클래스에 보면 XML 문서로 만들었던 것 중에 id로 등록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button1이죠. 그리고 문자열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strings.xml 문서에 들어가 있는 appName이라고 하는 속성과 strbt1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main activity.java에서 그 문자열에 접근하도록 했던 부분이 이 R 클래스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밖에 strings.xml 파일에 추가했던 문자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string.str button1에 접근이 이제 아까 가능을 했었죠.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id라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같이 문자뿐만 아니라 파일 이름 id로도 접근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 파일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경로명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팁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 실행 화면과 같이요. 여러분들이 버튼 4개를 만들고 각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필요한 내용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4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시켜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네이트의 홈페이지 처음에 나오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전화 걸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갤러리를 열다거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 이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드시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왼편에 폰 앤 타블렛이라고 해서 디바이스를 설정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프레임워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템플릿이 들어가 있지 않은 empty activity 선택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 주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주시고 랭귀지는 자바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파일 두 개가 열리게 돼요. 하나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과 또 하나는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파일이 두 개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프로젝트 트리가 이제 구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접하는 경우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프로젝트 트리예요.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면 디자인을 처리해주는 activity main.xml 파일하고 그 화면 디자인에 나와 있는 UI, 즉 위젯들을 기능화 처리하는 부분들은 main activity.java 파일에서 한다라는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요. activity main.xml 문서 안에서 구조, 레이아웃 구조를 좀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구조 형태로 해서 위젯을 하나 뷰를 이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사용되어지는 위젯이 이제 버튼이죠. 버튼 4개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버튼에 텍스트들을 넣었죠. 우리는 앞에서 예제할 때는 안드로이드 텍스트를 strings.xml 문서에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드로이드 텍스트 해서 직접 버튼의 이름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신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신 거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activity main.xml 문서예요.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여러분들 다 바꾸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제공되어지는 템플릿에서 있는 내용들을 전부 삭제를 시키시고요. 맨 위에 있는 XML이라고 하는 코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만 먼저 두시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레이아웃 구조죠. 그리고 그 안에 위젯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버튼인데 그 버튼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튼에 해당되어지는 각각의 이름과 그 다음에 속성들을 줄 때는 앞에 예제에서 하셨던 내용들하고 거의 동일해요. 자,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는 화면 전체의 영역으로 설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그 화면 전체 디자인의 레이아웃 위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페어런트로 설정했죠.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의 크기만큼, 즉 화면 전체의 크기만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부모는요, 액티비티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전체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띄워놓고 나면 그 화면 전체에 꽉 차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여러분들이 위젯을 하나 집어넣는데 그때가 이제 버튼, 첫 번째 버튼이에요. 자, 첫 번째 안드로이드 ID 속성을 ID 값으로 주는데 그 ID 값이 btn nate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튼의 ID를 표현을 할 때 버튼의 이름을 btn nate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주냐면 앞에 골뱅이 넣어주고 플러스 ID 그리고 뒤에 지정된 ID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게 되죠. 즉 버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네이트 홈페이지를 열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갈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ID를 속성을 이제 먼저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버튼 만드시고 안드로이드 아이디에 속성 플러스 아이디 골뱅이 속성이죠. 예, 아이디를 btn nate로 놓겠다. 이때 그 버튼의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하고 하이트를 놓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의 위스 값은 매치 페어런트에 있는 그 화면의 풀 사이즈를 잡아주겠다는 얘기고 하이트는 어떻게 잡아주겠냐면 밑에 보게 되면 랩 컨텐트예요. 랩을 씌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객체의 크기만큼 그 객체의 컨텐트만큼의 크기로 설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때 안드로이드의 그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컬러로 놓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의 안드로이드 텍스트 이름, 그 버튼의 안에 들어가는 이름을 텍스트를 네이트 홈페이지 열기로 놓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버튼에 대한 얘기예요. XML 문서도 제가 HTML 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HTML 문서의 그 문법적인 특징은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버튼의 꺽쇠를 열었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닫는 거니까 버튼, 첫 번째 버튼의 끝에 보시게 되면 슬래시하고 꺽쇠가 닫혔죠. 여기가 서로 열고 닫고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태그를 열고, 버튼 태그 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닫은 거죠. 자, 두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디에 속성을 주셨어요. 속성을 주는데 그 버튼의 이름이 뭐냐면 btn9111입니다. 911. 그리고 이때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 위스하고 하이트를 똑같이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로 놨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랩 컨텐트 타입으로 놨어요.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니까요. G 그린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텍스트의 그 버튼의 그 텍스트는 911에 응급전화 걸기라는 것으로 해서 정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버튼, 세 번째 버튼이에요. 안드로이드 아이디에 속성을 줬는데 btn, 그 다음에 고리죠. 예, 그리고 갤러리예요. 갤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하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하이트를 매치 페어런트하고 랩 컨텐트로 설정을 했고 이때 안드로이드의 텍스트, 버튼의 텍스트를 갤러리 열기로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버튼은요. 버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안드로이드 아이디 속성을 준 것이 뭐냐면 btn end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스하고 하이트는 매치 페어런트, 그 다음에 랩 컨텐트 타입으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주신 거고요. 이때 이 버튼의 텍스트는 끝내기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activity main.xml 문서의 화면 디자인이 끝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버튼을 기능화 처리해 주셔야 되죠. 그 기능을 처리해 주는 것은 자바 파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바 파일에 가서 기능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XML 문서를 만드실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시게 되면 도움말들이 떠요. 그러니까 그 도움말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쉽게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만드셨던 XML 문서에 여러분들이 위젯을 만들었으니까 그 위젯을 기능화 처리하는 거죠. 기능화 처리하려면 일단 어떻게 돼요? XML 문서에 있는 그 위젯을 자바 파일이 그 내용들을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20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24번 라인까지의 버튼들이죠. 근데 그 버튼을 쓰시려면 13번 라인 안에 버튼 타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버튼 타입으로 해서 4개 버튼의 멤버 객체 변수를 먼저 선언을 시키고 그 객체 변수에 해당되어지는 XML 문서에서의 그 내용들을 속성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보게 되면 그 버튼이 동작 처리되어지는 이벤트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선언해서 해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지 간단합니다. 앞에서 해주셨던 내용들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거든요. 자, 이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메인 액티비티.java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실제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지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ML 문서에서 작업하셨던 각각의 위젯들을 기능화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 activity.java 파일이죠. 자, 이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것은 아까 XML 문서에서 만드셨던 버튼 4개를 자바 파일 안에서 그 내용을 쓸 수 있게끔 먼저 선언을 해 주셔야 되죠. 즉, 여러분들 오른쪽에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노란 박스가 하나 보이실 텐데, 아까 안드로이드 아이디 속성 값을 하나는 btn nate로 놨고요.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아이디의 btn 911, 안드로이드 아이디의 btn 갤러리,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이디의 btn end라고 하는 버튼에 대해서 4개를 속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 속성들을 자바 파일 안에서 그것을 접근을 하도록 만들려면 일단 접근하기 위해서 그 버튼 4개의 멤버 변수로 선언을 시켜 놓으셔야 되죠. 이때 그 버튼의 데이터 타입은 버튼이었죠. 그러니까 버튼 타입의 데이터 타입의 btn date, btn 911, btn 갤러리, 그리고 btn end라고 하는 각각의 멤버 변수들, 즉 전역 변수들을 먼저 선언시켜 놨어요. 이때 얘네들의 4개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버튼이죠. 근데 처음에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버튼 타입은 자바 클래스에서 지원되어지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에 대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 주셔야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링크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그걸 임포트 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Alt Enter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왼편에 있는 것처럼 임포트가 걸리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import android widget button이라고 하는 것이 임포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셔야 될 것이, 그러면 activity main.xml 파일에서 만든 각각의 버튼 객체에 자바 파일이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로 만들어 놨던 각각의 4개의 변수에다가 XML 문서에서 만들어졌던 버튼 객체를 서로 액세스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2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자, 멤버 변수 btn nate라고 하는 애는 왼쪽이 지금 뭐예요? btn nate가 데이터 자료형이 버튼 타입이니까 오른쪽도 당연히 버튼 타입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버튼 타입의 데이터 캐스팅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성으로 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메소드가 find view by id, 즉 찾겠다, find 뭐를, 뷰 객체를 뭐에 의해서, by id에 의해서.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위젯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은 R 클래스의 모든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R id가 뭐냐면 btn nate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아마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두 번째, btn 911이라고 하는 멤버 객체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똑같이 버튼 타입으로 find view by id로 해서 R 클래스의 id가 뭐냐면 btn 911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btn 갤러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 타입이니까 버튼으로 캐스팅 해 주시고 find view by id에서 R 클래스의 id가 뭐냐면 btn 그 다음에 갤러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떠요. 화면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해결이 되셨어요. 엔드 버튼까지 이제 작업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btn nate라고 하는 버튼에 set 설정을 하는데 뭐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설정할래? 그 컬러의 속성이 뭐냐면 그레이, 그린, 레드, 옐로우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버튼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버튼에 대해서 동작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약간 노란 박스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오버라이딩 메소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on create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 안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on cre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메인 함수를 시작하잖아요. 그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XML 문서에서 만들었던 버튼에 대한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언하기 위해서 변수를 전역 변수, 클래스 변수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변수의 안에다가 XML 문서에서 만들었던 4개의 버튼에 접근하기 위해서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연결을 시켜서 지금 값들을 대입을 시켰어요.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이벤트 처리가 되어지는 메소드를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정의한 4개의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작동할 수 있도록 코딩을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튼 4개를 만드셨죠? 그 각각의 4개의 버튼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4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btn nate라고 하는 버튼에 set 설정을 하는데 on 클릭을 하게 되면 listener,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제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들리냐면 이거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 void on click 메인 함수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거기에 view라고 하는 객체 타입으로 해서 view라는 파라미터 값이 날아가는데 이때 intend 타입이에요. intend 타입이 뭔지 여러분들 꼭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형이 intend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m intend다라고 놓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객체 타입을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 생성자예요. 그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바로 뭐냐면 m intend예요. 그래서 자바 시간에 여러분들 하셨던 내용들하고 같이 따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바 언어 시간에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바에서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해가 되시면 인스턴스도 이해가 되시고 인스턴스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가 결국 바로 뭐냐면 클래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는 어떤 특정된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동작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클래스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갈 때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클래스고요. 그 클래스에 움직이는 메소드가 있고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 값 모든 것들 그리고 메소드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m intend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턴스인데 그 인스턴스는 위에 클래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intend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액션을 주는데 그 액션의 뷰가 나가요. 액션에 대한 뷰가 나오는데 어떤 타입으로 가냐면 URI 타입으로 갑니다. URI 타입을 파서 해석을 시키는데 그 해석시켰던 내용이 무슨 값으로 보냐면 http m.nate.com이라고 하는 주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URI라고 하는 게 무슨 속성이냐면 뒤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주소예요. 즉 intend로 값을 넘겨주거나 받을 때 필터에 기술된 값과 비교해서 일치되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사하게 될 때 URI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URI 안에 값들은 뭐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죠. 뭘 인식을 하냐면 텍스트의 한 페이지나 아니면 비디오 또는 사운드 같은 것들에 대한 클릭 그리고 정지 화상이든 동영상이든 또는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하나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URI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뭐냐면 URI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URL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할 때 URL 주죠. 그 URL이 뭐예요?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하는 HTTP
www.두원.h.kl이라고 하는 이런 주소잖아요. 그 주소 안에, 그 주소에 여러분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텍스트의 한 페이지나 아니면 비디오나 사운드의 클립, 그리고 정지 화상이든 동영상이든 그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어느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URI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트 버튼 눌러주게 되면 네이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이트 사이트 안에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주소, 도구가 바로 URI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set activity m intend라는 걸 갖고 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네이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그 네이트 URL 주소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HTML 문서겠죠? 그 HTML 문서에 있는 애들 뭔가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튼입니다. btn911 버튼을 set 설정하는데 뭘 어떻게 설정하냐면 on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메소드가 on 클릭이죠. 똑같이 intend라고 하는 타입으로 해서 객체 데이터 타입이죠. 똑같습니다. 예, new intend action 뷰가 나타나는데 URL 형식으로 URI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걸 파스 해석을 해서 전화번호 다이얼이 나오게 됩니다. 텔 911 이렇게 되면 911 전화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요. 그거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btn 갤러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set 클릭을 했을 때를 설정을 시키는데 이때 나오는 메소드가 바로 뭐냐면 on 클릭, 예,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new intend action.view URI 타입으로 파서 이걸 드리는데 이때 컨텐트가 뭘로 들어오냐면 갤러리로 오는데 이거 구글로 해서 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글 폰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그 자바 시간에 하시는 저하고 그 통합 개발 환경이 이클립스잖아요.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그 에뮬레이터가 뜨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요, 이제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뜨게끔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별도로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구글에서 만든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갤러리가 뜨는 것은 갤러리 이제 화면 뜬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갤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버튼이 btn and 그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on 클릭 하게 되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 on 클릭 메소드예요. 피니시에서 끝납니다. 이거는 피니시라고 하는 메소드는 지금 여기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지원되어지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4개 버튼 만들었어요. 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동작 처리되어지는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가 지금 1, 2, 3, 4번이 됐고요. 이 1, 2, 3, 4번은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activity main.xml 문서 화면 디자인을 했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디가 뭐냐면 btn date,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디 속성이 뭐냐면 btn 911,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디의 btn 갤러리,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디의 btn end라고 하는 얘네들을 전부 다 위젯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젯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능화 처리하려니까 자바 파일 안에서 그 내용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자바 클래스 안에서 지원되어지는 버튼이라는 클래스로 해서 멤버 변수 만들고 그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 XML 문서에서 만들었던 위젯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값들을 속성을 이제 연결시켜 주셨고 그 다음이 이제 메소드 동작 처리해 주기 위한 이벤트들 처리해 주기 위한 메소드를 다 이렇게 4개로 해서 선언을 시켜 놨죠. 자, 이렇게 되면 XML 문서하고 자바 파일하고 다 완성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intend라고 하는 게 있었죠? intend는 제가 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텐드는 그 메시징 객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앱을 구성 요소로 할 때 그 어떠한 특정된 작업을 요청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요청된 세 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액티비티 시작이 있고, 또 하나가 서비스 시작, 마지막으로 브로드캐스트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시작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그 앱 안에서 단일 화면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인텐드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요. 이 액티비티의 새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려면 인텐드를 스타트 액티비티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시작할 액티비티를 설명하고 필수 데이터를 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텐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 서비스는 인텐드가 뭘 하냐면 시작할 서비스를 설명하고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필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이 인텐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텐드를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뭘 어떻게 했냐면 이 스타트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에 전달을 시켜서 인텐드가 처음에 시작할 모든 필수 데이터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이 이제 브로드캐스트인데, 이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앱에서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스템이 부팅하거나 기기가 충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인텐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여러분들 버튼을 클릭을 하려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배우셨던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뭐예요? 리퀘스트를 보낸 거죠. 그럼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해서 다시 레스판스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팁은 URI예요. 앞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죠. URI란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인텐드로 값을 넘겨주거나 받을 때 필터에 기술된 값,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 값들이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검사하게 되고요. 이때 그 객체를 검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객체가 URI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인텐드에서 메시징을 전달을 받을 때 텍스트의 한 페이지나 사운드나 혹은 비디오의 하나의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정지 화상이라든지 동영상이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들 중 어느 거 하나라도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URI예요. 따라서 이 URI의 가장 부분 집합이 바로 뭐냐면 UR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URI가 일치하는지 판단을 해서 요구에 만든 컨텐츠를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넘겨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런 앱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실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서 4개의 버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4개의 버튼 중에 네이트 버튼을 눌러줬더니만 네이트 사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메시지를 요청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텐드가 그 객체에 대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들을 URI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어, 유일한 데이터인지 어쩐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한 페이지나 비디오나 혹은 사운드의 클립이 됐던지 간에 또 혹은 정지 화상이든 동영상이든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식하기 위해서 URI를 썼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그 값으로 전달을 시켜주게 되면 인텐드로 값을 넘겨줬을 때 혹은 받을 때 기술된 값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그 객체를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값을 넘겨주게 되면 이와 같이 네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화면에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도 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2개밖에 안 되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실습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 하셨던 내용들과 동일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에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들을 쭉 하셨어요. 그때 혹시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그 오류 해결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거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킬 때 단계들을 작성을 했어요. 처음에 단계 작성했던 제가 순서도 같은 것들 만들어 드렸죠. 보여드렸어요. 샘플로. 그 내용과 똑같이 작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네 가지 단계, 크게로 봐서는 다섯 가지 단계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아셨으니까요. 첫 번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 및 편집을 하죠. XML 파일을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또 이제 만약에 오류가 생기시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main activity.java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나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죠. 예,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실행한 결과를 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앱으로 하나의 이제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원래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해하시기 쉬우니까요. 실습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코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자바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자바 언어니까요. 여기에서도 자바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앱 개발을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바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두 과목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자바가 그리 어렵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수업과 객체 지향 수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